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실전 종합 문제 있죠. 8문제. 이 문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미리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어려워요. 예. 다시 말하면,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그 문제집을 처음부터 푸니까 이제 뒤에 걸 다 까먹거든요. 실전 종합 문제는 수시로 감정평가, 금융, 개발, 투자 막 섞어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생각력을, 사고를 많이 키워야 돼요.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문제가 어른에 틀려서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틀리는 걸 오히려 즐기세요. 당연히 여기서는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많이 틀려보고 얘가 틀렸구나 해서 그 이유만 아시면서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문제를 푸는데 그 실전력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추억의 게임이 테트리스 하지, 테트리스.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테트리스 게임 있잖아요. 요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처음에는요, 천천히 내려옵니다. 천천히. 잠깐만요, 속도가 막 빨라지는데, 나중에는 정신없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준이, 테트리스가 초보에서 수준이 쭉 올라가는데, 우리 시험은요, 요 수준이거든요. 우리 시험 수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요, 요렇게 풀어버리면 시험 떨어지는 겁니다. 문제 아시겠어요? 테트리스도 상당히 고수라, 고수. 고수인데 이 수준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제집은 지금 요 수준이야. 요 수준이야. 그런데, 실제 종합 문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연습이 되어버리면 웬만큼 문제가 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실전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함정을 충분히 생각하면서부터 경험을 쌓게 되면 실전 문제가 수월해진단 말입니다. 문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틀려도 절대 부담 갖지 마시면서 오히려 지금은 점수를 떠나지 마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은 원래 중요해요. 원래 A급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산 문제는 얘가 지금, 자, 문제는 뭐 1번 문제는요. 다음 자료를 통해서 순영업 소득과 세후 현금 수지를 각각 구하시오. 둘 다 구하래요. 자, 이 문제는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안 나봤어요. 안 나기 때문에는요. 올해는 A급이니까 꼭 대비하시면서 득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는요. 영업 수지 계산인데 일단 공식부터 보자. 다들 아시잖아요. 공식 보게 되면 먼저 가능조수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빼죠. 기타 소득 더해요. 그러면 유효조수득. 이제부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잖아요. 경비 빼면 순영업 소득이고 은행에 빚 갚자 부채 서비스를 공제하면 세전 현금 수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득세, 세금 내자.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옵니다. 우리 문제는요. 순영업 소득하고 요거 하고요.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시. 둘 다 묻습니다. 차례대로 이제 숫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당 임대료가 50만 원. 임대수가 40실입니다. 그러면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50만 원이고 곱하기 40실 5, 40 얼마가 돼요? 2천만 원. 가능한 총수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에 공실과 불량부채가 가능해 5%죠. 이것이 5%다. 여기다 5% 곱하게 되면 100만 원 나오겠네요. 100만 원 빼고. 만자 뺄게요. 내려가서 기타 수입이 300이네요. 기타 수입이 300이다. 그러면 계산하면 2200이죠. 2200만 원. 자, 내려가서 영업경비가 유효조수득이 40%입니다. 자, 영업경비가 40%. 자, 유효의 40%니까 곱하기 0.4 해주면 돼요. 그러면 880만 원이죠. 빼기 880만 원.
그러면 순영의 소득은 1320만 원 나옵니다. 일단 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1320. 자, 다음에 융자금이 5천만 원. 저당 상수가 0.1018. 얘가 바로 부채 서비스액인데요. 얘가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이죠.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자, 원리금 상환액 하는 것은 공식이 뭡니까? 자, 대출금 곱하기 저당 상수가 돼요. 대출금 곱하기 저당 상수가 되면 원리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대출금 얼마예요? 5천만 원. 융자금 5천만 원. 다음에 저당 상수가 0.1018이죠. 0.1018. 요거 계산하면 509만 원 나올 거예요. 509만 원. 509만 원. 따라서 원리금이 얼마? 509만 원. 요거 빼면 세전 현금 수지가 811만 원 나옵니다. 811만 원. 마지막으로 영업 소득세가 100만 원입니다. 소득세가 친절하게 100만 원. 다 풀었네요. 그러면 세후 현금 수는 정답 711만입니다. 순영의 소득 1320만 원. 세후 현금 수지 711만 원. 정답 1번. 정답 1번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시험 잘 쳐야 되거든. 그럼 올해 시험은요. 요러면 A급입니다. A급인데, 자, 원래 어떻게 나오느냐 하게 되면요. 지금 요 문제는 차례로 친절하게 차례대로 공실이 얼마, 기타 얼마, 경비 얼마 차례대로 문제가 쭉 나왔잖아요.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올해 시험은요. 기타가 쭉 내려가. 뭔지 아시겠어요? 섞어버립니다. 요새 문제는 절대 친절하게 차례대로 안 나와. 기타가 쭉 내려가고요. 다음에 얘가 또 이제 올라가 버리고 막 섞어내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분명히 시험에서 문제는 내려가고 올라가 섞어서 묻습니다. 요즘 문제는요.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금 구하는 거. 얘도 친절하게 100만 원 안 나와요. 순대감이 들어보셨죠? 순대감이. 그래서 세금할 적에는 뭐지? 순대감이.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는요. 주로 예를 물어요. 세우로 가르쳐놓고 항상 세금도 뭐지? 순대감이 순수익이 1320이 나왔잖아요. 나오고 대체총납금은 잘 안 나오고요. 감가상각비 얼마, 이자 얼마 해서 감가, 이자 뺀다 해서 순대감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보시면서 이 문제 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만약 나온다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섞어서 묻고 반드시 세금은요. 순대감, 이자를 준다. 대체총납금은 안 준다 치더라도 항상 감가와 이자는 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그만큼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원래 A급입니다. 이 문제가 안 나온 지 제법 됐거든요. 안 나온 지 제법 됐다. 무슨 말이죠? 원래 제법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이 문제는 A급입니다. A급. 예. 그래서 이 문제는요. 원래 아니면 내년에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예. 그만큼 안 나왔단 말입니다. 항상 A급인데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예. 집중하세요. 문제 2번. 문제 2번.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모두 골라내요. 틀린 것. 이렇게 틀린 걸 골라내버리면 어려운 거잖아요. 하나만 실수하면 틀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틀리더라도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지문에 대해서 이 흐름 파악이 중요하신 것이지 절대 맞고 틀리고 따지지 마세요. 지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다 기출 문장인데요. 기억번. 주거용 건축 경기는 공업용 경기와 대체로 반대가 된다. 자, 맞는 말이죠. 자, 기억나시죠? 자, 일반 경기. 일반 경기하고 주상공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억나시죠?
항상 일반 경기와 상업용 공용기는 같이 움직이죠. 얘는 일치합니다. 얘는 뭐지? 정반대로 움직이지. 이 말은 일반 기기가 좋을 때 상가 짓고 공장 짓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거꾸로 얘는요, 정반대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주거용 경기와 공업용기는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역수. 따라서 기업법 맞습니다. 대체로 반대가 된다. 옵니다. 니은문론 기출문장. 부동산 경기 운동이 일반 경기보다 1년 만점 뒤지죠. 뒤진다는 시간 차이를 진폭기간 틀렸죠. 타선기간. 진폭기간 틀렸고 타선기간입니다. X. 니은문 틀렸습니다. 디귿번 기출문장. 부동산 경기는 정점에서 저점, 내려가는 구민이죠. 후퇴. 자, 후퇴는 길다, 짧다. 후퇴는 짧다. 맞습니다. 후퇴는 짧다. 그리고 저점에서 정점은 올라가죠. 회복이죠. 회복은 장기간 걸친다. 후퇴는 짧고 회복은 길다. 맞습니다. O입니다. 자, 리얼번 빈출. 얘는 중요합니다. 자, 리얼번 보게 되면 제가 암기를 시켰습니다. 뭐지? 상도, 하수. 상도에 어긋나면 하수다. 상도, 하수 암기했잖아요. 상도, 하수. 따라서 상향시장은 뭘 중시한다? 매도자를 중시하고요. 매도자. 하향시장, 하수, 하향시장은 매수자를 중시한다. 그래서 상도, 하수. 요거 묻는 겁니다. 상도, 하수. 따라서 하향시장은 중개업자는 매수인 중시가 커진다. 하수 맞죠? 하수 O입니다. 미연번.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업이 훨씬 더 강하다. 맞는 말이죠. 상업용 공업이 훨씬 더 강하게 한다. O입니다. B번. 하향시장은 과거 사례 가격은 자, 현재 새로운 거래 가격에서 자, 하한선이 아니고 상한선이죠. 상한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얘가 바로 하향시장 불황입니다. 하향시장. 자, 하향시장은 시간이 계속 흘러와서 얘가 현재인데요. 얘가 현재다. 1년 전 과거 사례는 이때가 되겠네요. 과거 사례. 그래서 과거 사례는 현재에서 본다면 상한선이죠. 따라서 하한선 틀렸고 상한선입니다. 자, 틀린 거 두 개죠. 니은번 틀렸고 비읍번 틀렸고 정답 두 개. 정답 2번입니다. 3번요. 수요 공급의 탄력세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수요 공급을 대부분 다 집어넣습니다. 탄력성을. 탄력성. 틀린 거 찾아볼까요? 기업번. 기업번.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편입이 없다.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네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그래프 그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이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잖아요. 공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완전 탄력일 때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다 그랬네요. 그 결과 가격은 뭐지? 불변, 변함없고요. 원래보다 양은 증가하죠. 양은 증가한다. 가격은 불변, 양은 증가. 이 문장이잖아요. 따라서 가격은 변함이 없다. 맞습니다. 옵니다. 얘도 빈출집입니다. 니은번도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니은번은 또 미리 알자. 자, 니은번은 뭐지? 비탄력인데 인상이나 비상탄에 들어봤죠? 비상탄에. 비상탄에 바로 떠올리자. 비상탄에. 이럴 때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결론. 비탄력이면 가격 상승, 올려. 탄에 탄력적이면 내려. 이럴 때 회사의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비상탄일 때
총심은 증가한다. 비탈이면 올려 상승, 탄해, 탄력이면 내려 총심 증가합니다. 비상탄해. 따라서 니은번 수요가 비탄력이면 비상. 비상. 예. 비탄력일 때 가격이 인상, 비상 맞네요. 이럴 때 매출은 증가하니까 사업자가 유리하다. 맞지? O입니다. O. 디귿번. 임대주택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 증세세를 부과하면 정가성은 전혀 없다. 요만한 무슨 말이죠? 자, 탄력성과 조세 정가네요. 그럼 아시잖아. 자, 탄력성과 조세 정가, 조세 기체입니다. 탄력성과 조세 기차가 무조건 반대. 반비례 관계. 무조건 반대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귿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 자, 예를 들면 이때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이면 반대로 공급자는 뭐지? 반대로 세금을 많이 낸다. 요거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 0이 되면요, 반대로 공급자는 세금을 전부 내겠네. 요거 묻잖아요. 자, 지금 문장은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반대로 누가 전부 낸다? 공급자가 전부 내요. 요 문장이잖아요. 따라서 디귿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 증세세는 공급자가 전부 내면요, 얘가 100% 전부 내면요, 수요자는 하나도 안 내죠. 하나도 안 내면 정가는 전혀 없다. 맞는 말이지. 어느 한쪽이 100% 내면요, 다른 쪽은 하나도 안 내잖아요. 정가는 전혀 없다. 맞는 말입니다. 항상 완전자가 붙게 되면요, 완전자가 붙으면 무조건 한쪽이 100% 다 내거든요. 이때는요, 다른 쪽이 하나도 안 내기 때문에 전가는 전혀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리얼번, 빈출, 자주 나왔죠. 장기이면 탄력적, 단기이면 비탄력 묻습니다. 장기 공급이 단기 공급보다 길이가 완만한 것은 탄력적이죠. 맞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생산 다룰 수 있잖아. 장기적으로 생산해서 살 수 있다. 맞습니다. O입니다. 미연번. 공급이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지대가 커진다. 자, 미연번은요, 그림으로 봅니다.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은요. 자, 일단 결론부터 본다면요. 수요, 공급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적에 공급 곡선 기준으로 아랫부분이 전용 수입입니다. 이것을 초과는 빗금친 부분이 바로 경제지대. 이거 바로 경제지대가 돼요. 경제지대. 요건 보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미연번. 공급이 탄력적이죠. 공급이 탄력적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 완만해지겠네. 공급이 탄력적입니다. 공급이 탄력적이면 완만해지잖아요. 완만해지면 위에 빗금친 게 작아지겠네. 그래서 공급이 탄력적이면 경제지대가 작아집니다. 요 문장이잖아요. 따라서 공급이 탄력적이면 경제지대가 커진다가 아니고 작아진다. 미연번 한 개만 들었습니다. 정답 한 개. 정답 1번. 정답 1번. 자, 지금 여러분들은요, 그 계산 문제 포함해서 경기 변동을 많이 끄집어냈고 탄력성 다 끄집어냈어요. 예. 비록 세 문제지만은요, 많은 걸 연습하거든요. 이런 것들 자꾸 떨리면 뭡니까? 예. 이게 저절로 연습이 돼버리거든요. 지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틀리는 게 좋아. 자꾸 여러분 들으면서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지문 딱 나오자마자 비상탄해 또는 뭡니까? 상도 하수 바로 연습이 돼야 됩니다. 4번 보고 아마 여러분들 기분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짧잖아요. 이 문제가 뒷다 어려워요. 왜 어려운 거 볼까요? 4번 자연적 특성에 대한 설명과 관계된 것 중에서 가장 다른 것.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같은 것 4개 찾고 틀린 거 1개 찾아봐야 말입니다.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소위 말하면 중상급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다른 거 찾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씩 볼게요.
5번부터 봅니다. 중개 의뢰인이 가지고 온 물건을 확인한다. 이가 무슨 말이죠? 임장활동. 예? 임장활동. 이가 뭡니까? 부동성. 부동성입니다. 4번요. 핀피 현상과 님비 현상은요. 핀피는 뭐죠? 정의 외부 효과. 님비는요. 부배 외부 효과. 그러니까 4번은 뭘 가르치지?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무엇 때문에? 부동성. 부동성입니다. 3번. 부동산의 담보대출. 얘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은행 가세요. 담보대출 받는데 그냥 돈 빌려줍니까? 등기일입니까? 등기일입니다. 무슨 등기? 건조당 설정. 이 말 무슨 말이죠? 등기가 필요하다. 왜 등기가 필요합니까? 부동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등기지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도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부동성입니다. 2번요. 부동산 시장은 구로공단과 울산공단이 서로 같아 다르잖아요. 얘가 무슨 말이죠? 당연히 서울의 구로공단하고 울산공단은 땅값이 달라, 동네가 다르고, 얘가 쉬운 말로 뭐죠? 지역적 시장. 지역적 시장. 다른 말로 뭐지? 부분 시장. 다른 말로 국지적 시장.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부동성.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부동성이에요. 부동성. 1번은 뭡니까? 도심 건물에 고층 빌딩이 많대요. 자, 다시. 고층 빌딩이 많은 것은요, 다른 말로 집약적 이용입니까? 조방적 이용입니까? 집약적이지. 그럼 집약적은 뭐 때문에? 부정성. 부정성. 따라서 1번은요, 집약적 이용이니까 이런 걸 가르친다? 부정성입니다. 다른 것 한 개, 정답 1번. 이런 문제가요, 여러분 생각의 틀을 깨워주는 거야. 이런 문제는요. 아, 문제가 이렇게도 낼 수 있구나. 예. 그래서 많은 걸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이런 문제도 많이 푸는 만큼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정답 1번. 5번요. 자, 관련 수식들을 공식을 여기있다. 틀린 공식은. 틀린 공식. 자, 그러면요. 먼저 입지계수는 제가 무조건 뭘 떠올려? 입지계수 딱 나오는 순간 뭐지?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모는 무조건 전국. 분자는 무조건 지역입니다. 전국에 대한 지역의 특화성의 비례잖아요. 따라서 입지계수는요. 분모가 전국 맞습니다. 분자는요. 지역 맞는 공식입니다. 1번 O가 되고요. 2번요. 채무 불이익률은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영부유. 따라서 영부유 나왔죠. 영어 경비. 부지세배. 나누기 유효수도. 공식 영부유 맞습니다. 맞는 공식. 3번. 부채 감당률도 공식 암기시켜드렸죠. 순두부. 따라서 순두부 맞네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지세배. 순두부 맞습니다. 4번요. 적산임료는요. 제가 자 공식을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어 3개인데요. 기초가격 곱하기 환원율을 틀렸죠. 기대율. 환원율이 아니고 기대율.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적인비. 정답 4번 틀렸습니다. 5번요. 환원율, 부채감당법. 자, 부채감당법은요, 제가 암기시켜드렸는데요. 부채감당법은 뭐지? 환원율 이꼴. 자, 단어 기억나죠? 말 좀 더듬자. 부저죠. 따라서 부채감당률. 곱하기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그래서 부채감당률은요, 저라고 암기했는데, 근데 5번 보세요. 부저가 안 나오잖아. 부저 하면서 세 번째가 다르죠. 근데 부저 다음에 부가 뭡니까? 나누기 동그라미 나누기는 뭐지? 역수 나누기니까. 그러면 제가 늘 강조했죠. 저당 상수의 역수가 뭡니까? 나누기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 상수 역수는요, 연금의 현가계수예요.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그래서 나누기는 역수를 물으니까 부저저 역수, 연금의 현가 나누기 맞습니다. 틀린 공식 4번입니다. 이어서 문제 6번요. 부동산 금융을 설명하였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점정상한 대출, 즉 최정시 상한은요. 주택의 보유기간이 짧은 사람이 유리하다. 맞습니다. 점정상한은 원리금 변동상한의
비해서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금회수가 늦다. 최정시 상한은요, 처음에 조금만 상한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뭐 회수가 되기 늦어요. 정답 1번. 정답 1번입니다. 틀린 것 보겠습니다. 틀린 것. 저당 유동하는, 이것도 빈출입니다. 이런 거 바로 득점하세요. 잘 나와요. 저당이 유동하는 금융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감소시켜요. 유동성을 증가시키지. 유동성은 증가시키고. 그러나 유동성 위험은 감소가 되겠지. 따라서 유동성은 증가시킨다. 유동성 위험은 감소가 돼요. 한 번은 유동성 물었다가, 한 번은 유동성 위험 물었다가, 유동성은 증가시킵니다. X. 3번 빈출. 변동이자율은 차입자를 인플레이로부터 보호한다. 차입자는 대출자. 따라서 대출자를 인플레이로부터 보호하죠. 차입자 틀렸고 대출자입니다. 4번도 빈출. 자주 나왔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증권한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주택저당증권, 즉 MBS다. 자, 지금 뭘 묻습니까? 지분증권 묻죠. 지분증권. 지분증권은 배당이잖아요. 배당. 배당이니까 MBS가 아니고 리츠. 대표적인 지분증권은 리츠입니다. 리츠. 얘가 대표적인 지분증권. 배당이 목적이잖아요. 따라서 주택저당증권 MBS는요. 부채증권이죠. 부채증권. 따라서 지분증권은 주택저당증권 틀렸고 리츠를 넣되 주택저당증권 MBS는요. 대표적인 부채증권이죠. 틀렸습니다. 5번요. 부동산 금융은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토지금융이 주를 이룬다. 아니죠. 금융의 주는요. 토지금융과 주택금융. 주택금융이 금융의 주를 이룹니다.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 7번. 다음은 지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 문제도 어려워요. 2번, 3번 묶어줄래요. 2번, 3번. 다음에 4번, 5번 묶어줄래요. 4번, 5번. 자, 그러면 2번, 3번도 출제되고 있는데 문제 봅니다. 2번, 3번은 뭐지? 2번은 고전학파. 3번은요, 신고전학파. 그러면 제가 암기시켜 드렸잖아요. 고3이죠. 이잉 들어보셨죠? 고3이죠. 이잉 하게 되면 고전학파는 3분법이다. 세 가지가 뭐죠? 토지, 자본, 노동. 그래서 생산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 세 가지 3분법이고 지들을 잉여로 보더라. 고전학파. 암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생산요소가 세 가지고 지들을 잉여로 보더라. 고3이죠. 이잉. 요건 보습니다. 반면에 신고전학파는 2분법이고 지들을 잉여가 아니다 하면서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고전학파는요, 토지, 자본, 노동의 3문법, 고3 맞네요. 구분하고 있으며,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 지들을 잉여, 불로서로 보았다. 맞네요. 옵니다. 반면에 3번, 신고전학파는 지들은 잉여가 아니라, 생산물 가격이 잉여주는 생산비, 요소 비용을 파기했다. 맞지? 맞는 말입니다. 4번, 5번. 4번과 5번 묶었잖아요. 얘는 바로 경제지대. 참고로요, 4번으로 묶었잖아요. 이렇게 적어줄래요? 요약지. 56페이지 적어주고요. 자꾸 펴봐야 됩니다. 요약지 56페이지 펴봐주세요. 요약지 56페이지. 폈습니까? 56페이지. 요약집 56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3번 파레토의 경제지대. 그래서 고려 1번이 있죠. 고려 1번 보게 되면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책을 보니까 밑줄 되어 있죠. 1번 전용 수입은 자, 저쪽 중간부터 밑줄 되어 있죠.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않고 현재 용도 그대로 사용되기 위한 최선의 보수 밑줄 되어 있잖아요. 2번요. 경제지대는 저쪽 중간부터 또 밑줄합니다. 전용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이다. 나왔죠, 그죠? 그리고 바로 2번 내려가서는요. 2번은요. 두 번째 굵은 문장 밑줄 되어 있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지고 전용 수입은 작아진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설명을 드리자면 다시 지금부터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지대.
경제지대가 지문 최근에 잘 나옵니다. 경제지대. 자, 그래프 얘는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수요 공급입니다. 자, 아까 그렸던 그림인데요. 공급 곡선 기준으로 아래쪽 부분이 전용 수입입니다. 이것을 초과하는 위에 게 전부 다 경제지대가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경제지대. 따라서 경제지대는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빚검친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전용수입이 뭡니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자면요. 전용수입은요, 어떤 요소가 딴 데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비용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군자관에서 강의하면서 페이 받잖아요. 그럼 이제 페이를 150만 원 잡을게요. 자, 월 150만 원 받는다. 꼭 하는데, 타학원에서 콜 들어오죠. 자, 당신 몇 년부터 우리 학원에 와준다면 페이를 200 줄게요. 50 더 주잖아요. 저는 옮긴다, 안 옮긴다? 옮긴다고 했죠. 더 주니까. 그럼 이제 저희 학원은요, 제가 옮겨가지 않으려면 남들 주는 만큼은 줘야 되겠네. 얼마? 200은 줘야 되겠지. 그럼 저는 안 옮겨가잖아요. 얘가 뭐라고 했다? 전용수입이다. 얘가 전용수입이다. 어떤 생산소가 딴 데로 옮겨가지 않도록 지불하는 최선의 비용. 얼마? 200. 얘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얘를 다 갖고 있습니다. 돈 벌잖아요.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학원 원장님이 이게 많거든요. 실제로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되게 많습니다. 차도 외제 대형차 모으고 있잖아요. 예. 아주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보고, 야! 예. 당신 강의 잘하니까 피해를 200이 아니라 나는 300을 줄게. 제 입이 찢어지잖아요. 얼마 주겠다? 300을 주겠대. 얼마나 고마워요. 200 줘도 안 옮기는데 300을 주겠대. 제가 환장합니다, 그냥. 얼마 더 주는 겁니까? 100만 원 더 주는 거죠. 예. 얘가 뭐지? 전용수입을 초과하잖아. 얘가 뭐지? 잉여. 얘가 뭡니까? 경제지대. 그러니까 제가 만약 300을 받게 되면, 예. 초과분이 얼마? 100더 받는 거잖아. 이거. 다시, 연봉이 센 사람은요, 전용수입이 클까? 경제지대가 클까? 얘가 큽니다. 손흥민이 어제 틱톡 보니까요. 세상에 연봉이 165억이래. 165억. 연봉이. 손흥민이가 만약에 어느 중소기업의 회계 과정으로 취업하게 되면 연봉이 5천밖에 안 돼. 손흥민이가 딴 데 옮겨간다면 전용수입은 5천만 밖에 안 돼요.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잉여가 얼마나 커? 이게 다 5천만 원 빼버리면 164억 5천만 원이 축구 잘하시는 잉여분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인생은요, 얘가 커야 됩니다. 잉여가 커야 됩니다. 연봉 2억, 3억, 예. 정말 돈 많이 버는 분들은 전부 다 뭐지? 얘가 큰 게 아니고 얘가 큰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럼 다시. 이렇게 되면 비탈리적이죠. 그러면 잉여가 커지잖아.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잉여가 커야 됩니다. 잉여가. 예. 여러분들이 합격했다. 합격하면요, 전부 다 전종수입밖에 없어. 그런데 실무를 특별히 잘해봐. 내가 전국에 풍수 전문가야. 풍수 전문가는요, 제가 듣기로는 어느 학교는 선생이 오래전에 결혼 강의하다가 풍수를 옮겨버렸대. 공부했나 봐요. 그때부터 이거 수맥전형 있죠. 이만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돌러가요. 여기 가서 왔다 갔다 흔들어주면 돈 100만 원 들어와. 저기 가서 왔다 갔다 하면 500 들어와. 예. 이거 한 개 흔들어주고 막 200, 300 그냥 벌거든요. 연봉이 매덕이 돼버립니다. 뭐 잘하니까? 풍수만 잘하니까. 저도 풍수를 배울까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면 풍수를 잘해, 경매를 잘해, 공장을 잘해. 예.
그러면 이게 커지거든요. 여러분들은 목적은 합격다하면 뭐지? 잉여를 크게 만드세요. 잉여를 크게. 예. 그게 여러분들이 부자는 지름길입니다. 예. 요파이를 키워야 됩니다. 다시. 자,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이면 뭐가 커져? 잉여가 커져. 멋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수직이라, 수직. 수직이 뭡니까? 부정성. 예. 땅은요, 수직이니까 100% 모두가 잉여. 땅 가진 놈이 최고야. 건물주의, 토지주가 있잖아. 건물주의, 토지주. 더 높은 사람입니다. 예, 예. 땅 맡고 있으면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땅 빌려주니까 100% 전부 다 잉여. 땅만 해가지고 전부 다 잉여라, 잉여. 예. 토지는 그 특성상 100% 모두가 잉여가 된다. 되시겠죠? 여러분으로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입니다. 이제 문제 보시면 부를 겁니다. 4번. 경제지대란, 자, 생산 요소를 생산하기 위하기 위해서 지불되는 최소 공급 가격으로 전용수입입니다.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잉여 맞네요. 5입니다. 5번요. 요소 공급이 달라지 클수록 경제지대가 작아진다. 7번 볼까요? 커지면 탄력적이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경제지대가 작아지겠지. 아까 받는 문장이잖아요. 계속해서 토지는 그 특성, 얘가 뭐지? 부정성. 토지는 그 특성상 부정성 때문에 공급이 수직이니까 전용수입은 0이다. 맞잖아요. 100% 경제지대이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4번, 5번 통해서 경제를 한 번 더 다 확인해서 보았습니다. 그럼 1번 볼까요? 1번. 지대와 지가는 서로 비례하는데 지가를 이절로 나누면 지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 나중에 책을 보시면 이게 나와요. 지가는 이꼴 지대를 이자일로 나눈 것이다. 이거나 나중에 수익 방식이 있죠. P 이꼴 R분의 A다. 똑같은 겁니다. 얘가 바로 순수익이고 얘가 환원율이고 얘는 수익 가격이고요. 같은 흐름인데 결국 얘를 말하는데요. 당연히 지대가 높으면 지가가 높아지겠지. 비례관계. 그럼 이제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관계. 얘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요거 묻는데 따라서 지대를 이절로 나누면 지가가 된다. 요거 묻는 것이 1번 지문입니다. 따라서 1번 지대와 지가는 비례 맞죠? 비례 맞잖아. 맞는데 다음 문장 지가를 이절로 나누면 지대된다. 아니지. 지대를 이절로 나누면 지가가 된다. 예. 예. 지대를 이절로 나누면 지가가 된다. 예. 다음에 볼게요. 지대를 이절로 나누면 지가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 8번요. 자, 입지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입지도 한 번 더 쭉 돌려봅니다. 입지. 1번. 허퍼의 확률 모형은 거시적 분석 바로 틀렸네. 허퍼의 확률 모형은요. 소비자 행태를 중시하기 때문에 바로 거시 분석에는 미시 분석. 미시 분석입니다. 상점, 소비자 행태를 중시하죠. 그래서 거시 분석 틀렸고 미시 분석입니다. 2번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를 내서 중심지의 성립 조건은 최소 요구치가 요구 동안이면 요거는 무조건 작아야 되겠지. 부동은 틀렸죠. 요거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제와의 도달거리가 커야 됩니다. 부동은 맞겠죠. 요거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X. 3번. 공간 균배 원리에서 수의 교통배 대상이 작을수록 지시비치가 유리하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봤더라? 아주 생각이 난감할 겁니다. 그러면 3번도요. 일단 확인하자. 자, 요약집. 67페이지 적어주고요. 요약집 67페이지 찾아보실래요? 요약집 67페이지. 자, 폈으니까 67페이지에. 67페이지 보게 되면 중간에 3번 공간 균배 원리 있죠. 그 중에서 거래 2번 결론 보게 되면요. 1번, 2번 시장이 좁고 수의 교통배상이 작은 경우는 집심 입지가 된다. 요거잖아요. 따라서 시장이 좁고 교통배상이 작은 경우는 뭐가 된다? 집심 입지가 된다. 라고 설명을 제가 실컷 드린 다음에 암기시켜 드렸죠. 시장이 좁고 교통배상이 작은 경우는
집심 입체가 된다. 지읒, 지읒은 지읒이다. 지, 안개 있지. 좁고 작으면 집심이 있지. 요거 묻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 3번이 맞습니다. 공간규별 원리에서, 자, 교통면상이 작을수록 집심이 있지. G, 맞네. 정답 3번. 4번, 틀린 거 봅니다. 튀내는 입전에 의해서 지대란 매상구에서 생산비 빼가 수송비 뺀 거 맞습니다. 이때 튀내는요, 생산비 절약분이 지대다. 아니지. 수송비 절약분이지. 그래서 생산비 전략분이 아니고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됩니다. 수송비 전략분. 틀렸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잘 됩니다. 틀렸습니다. 5번요. 중량 감소 산업은요. 중량 감소 산업. 하는 순간, 중량 감소 산업 때면 이게 기억나시죠?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는데 보정 서지 말래. 보정 시에는 불이익이 많다. 국가문에서 감사가 나는데 보정 시 국가문입니다. 요거 묻는 거잖아요. 보정 시 시장이 있지. 국가문 원래 있지. 그래서 이제 원래 입지는요, 국제료가 많으면 원래 입지가 되고, 중량 감소 산업은 원래 입지가 되고요. 보정 시 시장 정의 입지는요, 보편 원료가 많으면 시장 입지가 되고, 중량 증가 산업입니다. 이러면 시장 입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5번 뭡니까? 중량 감소. 국가문, 무슨 입지? 원래 입지. 따라서 중량 감소 산업은 시장 틀렸고 원래 입지. 국가문, 원래 입지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이상 8문제지만은요,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전체를 많은 걸 돌려봤거든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점수를 읽는 하지 말고, 여기 듣고, 저기 듣고 자꾸 듣게 되면요, 성격이 팍팍 끄집어내지는 거라.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많이 듣게 되면 빨리 깨는 거예요. 이런 수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절대 이 문제는요, 풀 적에는 답답해도요, 틀린 걸 즐기세요. 자꾸 듣는 만큼 깨어지니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